80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60대 며느리가 있어요. 80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60대 며느리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이유인즉슨 네. 시어머니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구박을 받으면서 시집살이 한 거에 대해서 괘씸해서 구박 때문에. 이제 화성관내에서 일어났는데 존속살인 미수예요, 미수 다행히. 예. 근데 이게 21일 날 오후 1시 37분경이니까 점심때쯤인가 봐. 네. 이때쯤 주거지에서 80대 시어머니가 이제 아마 저쪽 방에 있은 모양이죠. 네. 그 방에 작은 방에 가서 잠자고 있는 시어머니를 60대 며느리가 가서 입을 딱 뒤집어 쓰고 눌렀어 얼굴. 아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비구폐색으로 죽이려고 한 거지. 아이. 그런데 한참 누르고 있으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 동작이 멈췄어. 네. 아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바로 나와가지고 경찰에다가 내가 시어머니 주겠다고 자수했어. 자수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도 그 근처에 있었대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거 못 알아차렸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거예요. 예, 이건 당연히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살인미수니까. 더더군다나 존속살해 미수니까. 네.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살았어요. 기절하신 거네. 기절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신청하는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기각됐어요. 이거는 글쎄 이 영장 기각이 뭐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했겠지만 글쎄 싶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좀 형량에 참작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구속감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건데 시도했는데. 뭐 근데 이제 그 판사 얘기는 주거가 일정하고 네. 도주 우려가 없고 일단은 본인이 또 자수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아마 그 영장을 기각시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구속영장 기각감일까 싶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요. 네. 이제 참작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동안 쌓인 어떤 한 같은 게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숨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죠? 네. 저도 이거는 좀 잘못됐다 보는데 일단 이게 최근에 계속 이런 사건이 자꾸 나잖아요. 이거 진짜 끔찍하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 되는 판이 지금 벌어져갖고 우리나라에. 맞아.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정 내 이렇게 요양 상황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치매 증상이 있대요 시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간병 때문에도 좀 지쳤을까? 그럼요. 간병 스트레스도 있고. 또 그동안 저분한테 내가 시집살이 한 게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은 그 약간 아이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난리치지. 즉각적으로 이제 뭐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좀 지치신 것도 아마 감안되지 않았겠냐 조심스럽게 보내요. 분리조치했어요 시어머니하고 해야죠. 며느리를. 분리조치했는데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요양병원에 남편이 모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이 경우에 참 나는 이 남편의 입장을 보면서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가 깎아가지고. 한 사람 가해자는 내 아내고 그렇죠. 그 피해자는 내 어머니고. 엄마고. 야, 이 남편이 중간에서 정말 물론 또 이런 경우에 남편이 내가 중간 역할을 참 못했구나 하고 네. 자책할 수도 있어. 자책하셨을 거예요. 자책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도 이게 반영됐을 것 참,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아니라고. 네. 구속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살인미수인데. 이거는 말 안 된다고 보이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뭐 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예. 뭐 이거 가지고 뭐라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참 앞으로 이건 문제예요. 이런 경우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네가 노인네 모시는 이 현상이 지금 지속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 이런 갈등 많을 거예요. 이게 많아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나 일본 사례를 좀 보면 제가 이제 복지 관련된 특강도 좀 다니는데 보면 이제 전략적으로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60대나 70대 중에 건강하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요양보호사로 지금 우리나라로 시작을 했죠. 계속 했잖아 그거는.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젊은 사람을 투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복지 쪽에. 근데 우리는 교수님 그 복지관에 가보시면 젊은 20, 30대 복지사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예, 근데 외국에서는 그것도 좀 지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을 네, 젊은 인력들은 젊은 인력에 맞는 노동 가치 쪽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전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을 모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50대, 60대, 70대 은퇴하신 분들이 8, 90대 어르신들 이렇게 커버하는 걸로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는 안 하고 계속 돈만 투입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 그 영화인데 외국 영화인데 독일 영화 같기도 하고. 네. 올드 피플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노인 요양원에 그 요양원에 노인들이 잔뜩 있는데 네. 그 노인들은 거의 수용 시설 비슷하게 아 이제 그 있는 상태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막 공격해서 죽이는 아이고 어떻게? 그 올드 피플인가 뭐 하는 네. 그런 영화 있던데 네. 그거 보면서 그 영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한참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네. 글쎄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노인 문제 이거 심각해요.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아들이 이제 장인 장모나 자기 요양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렇게 아까 이불 뒤집어 씌우거나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우발전하는 게 많았는데 우리도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답답해요. 네.